네, 오늘 신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죠. 이 개각설도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동아일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잘한 장관, 못한 장관 5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죠. 먼저 못한 장관들부터 좀 볼까요? 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이 흔들린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1위에 오명을 안았고요. 이어서 최문기 미래창조부 장관, 이어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순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리더십과 돌파력 부족으로 꼽혔는데요.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정권 첫 해에 추진력이 부족한 장관들을 기용해서 정부 스스로 실적을 올릴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칭찬을 받은 장관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해서 추진력을 인정받은 장관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남북 긴장 국면에서 국민을 안심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가장 많은 득표를 받았고요. 이어서 유엔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6.1제 통일부 장관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어제 김정은 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의 관계 개선을 언급했죠. 조선일보는 남북이 통합될 경우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봤습니다. 북한에는 지화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5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조 원의 가치로 추정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남한의 25배입니다. 남한 기업의 개발에 참여한다면 공급이 안정되고 수송비도 줄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광공업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신문은 또 남북이 2015년 경제 통합을 시작할 경우 북한은 연 10%대의 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35년 뒤에는 1인당 GDP가 110배나 오를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통일 후 15년 정도가 지나면 북한 주민의 70%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고 휴대전화나 자동차 보급률도 10배나 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제1비서의 신년사의 의미와 전망, 잠시 뒤 뉴스오늘 2부 이슈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새해부터 도로명 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이 됐죠. 안내 자료가 부족했던 탓에 곳곳에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출동신고 현장을 못 찾아서 끙끙대고 어르신들은 새 도로명 주소를 몰라서 당황하셨다고 하는데요. 아직 도로명 주소를 모르신다면 지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을 좀 볼까요? 우선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집원 주소를 입력을 하면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서 나오고요. 자, 밑으로 가보시면 스마트폰 앱으로도 검색어 도로명 주소를 치시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콜센터 1588-0061번으로 문의하시면 새 도로명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은 디지털 시대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기획기사로 실으면서 제대로 된 디지털 교육을 제안했습니다. 못 쓰게 하는 대신 잘 쓰게 가르치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초등학교의 사례인데요. 학교에 오면 개인 전화 사용이 금지가 되지만 수업에서는 태블릿 PC를 나눠주고 앱이나 게임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 디지털 기기의 순기능을 알리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 같은 필수 교육도 빠지지 않습니다. 욕설 문자를 보내면 정확히 3일이라고 합니다. 꽤 엄하죠. 디지털 시대, 피할 수 없다면 디지털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학교의 교육 목표입니다. 무조건 디지털 기기를 빼앗기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에게 논리적으로 말해주면 좋은 4대 원칙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대 원칙입니다. 먼저 행동인데요. 아이들에게서 인터넷에서 하는 행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영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두 번째, 내용 부분인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은 사실 확인이 안 되거나 편견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직 내용에 대한 판단이 미숙하니까요. 부모의 관심과 조언이 필요하고요. 자, 위로 올라가 보시면 세 번째 부분, 바로 접촉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가 자신이 드러내는 바와 실제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점을 아이들이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도치 않게 마케팅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 수위를 조절하도록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못 쓰면 독, 잘 쓰면 득입니다. 아이들이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